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황제는 용단을 내린다. 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한 장의 문서는 곧바로 영어로 번역된다. 황제가 자신의 전권을 헐버트라는 자에게 준다는 위임장. 헤이그에서 열릴 만국평화회의를 앞두고 만들어진 것이다. 고종의 특별한 밀사 헐버트. 그는 누구였으며 그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대한제국과 황제를 위해 그는 어떤 꿈을 이루고자 했을까? (1907년 6월 25일) 3명의 한국인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바로 헤이그 밀사들입니다. 고종은 이들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시켜서 을사늑약이 일제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폭로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방해 공작으로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호시탐탐 대한제국의 주권을 넘보며 고종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고종의 밀명을 받은 이들이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그 먼 곳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고종의 밀명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짧았던 대한제국 역사에서 고종의 밀사로 활약했던 호머 헐버트.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남아있다. 미국인이었던 그는 우리나라 첫 번째 외국인 사회장의 주인공이다.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와 있던 고 호머 헐버트 박사가 지난 7월 1949년 7월 86세의 노구를 이끌고 호머 헐버트가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한국을 찾았다. 8.15 광복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대한민국 광복절 행사를 끝내보지 못하고 그는 도착 일주일 만에 숨을 거둔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대한민국은 최대한의 예를 갖추어 그의 장례를 치루었다. 그리고 그는 가족들이 있는 미국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잠들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도 입버릇처럼 말하던 소원이기도 했다. 머나먼 한국의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 생애 마지막 긴 여행을 했던 헐버트. 그는 왜 이 땅에 찾아와 이곳에 묻히고자 했을까? 그의 삶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를 짐작케 하는 자료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この資料のタイトルは何でしょう。そしてこのタイトルで何冊ぐらいあるんでしょうか。資料は。はい。こちらのタイトルは韓国において第2回万国平和会議へ密使派遣並びに同国皇帝の上位及び日韓協約締結一件。ハルバートのことはもう最初からこのように多く、書かれております。 일본 외교 사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104년 전 기밀 문서에 헐버트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1907년 일제가 당시 한국에 머물고 있던 미국인 한 명을 감시하고 보고한 기록들. 미국인 헐버트는 시종 우리의 대안 정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자입니다. 그가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를 이용하여 이란 관계를 방해하고 한국을 위해서 무언가 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헐버트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으로 향하였음. 이 또 통감으로부터의 내전에 의하면 헐버트가
한국 황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령하고 출발한 자로서 네덜란드에 도착 후 사명을 실행하기 위해 무언가 획책할 것이니만큼 엄중한 주의를 바람. 을사늑약 이후 초대 통감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 외무성 관계자, 러시아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 대사들이 헐버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주고받은 문서에는 당시의 긴박감이 묻어난다. 일제는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밀사를 보낼 것을 눈치채고 헐버트를 주목했던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진짜 특사인 이준, 이상설, 이위종의 이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헐버트의 또 다른 역할이자 전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헐버트가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러니까 헐버트에 주목하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었던, 나중에서야 알려지는 거지만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 이제 헐버트한테 쏠린 토점을 비켜가면서 쉽게 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것도 이제 헐버트의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헤이그 특사들이 무사히 네덜란드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제의 시선을 끌어준 헐버트라는 존재가 있었던 것이다. 이준이 헤이그에 가기 위해 서울을 떠난 것은 4월 22일. 부산을 거쳐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 이상설을 만난 것은 4월 26일이다. 당시 일본은 헐버트가 헤이그에 갈 것이라 믿고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헐버트가 서울을 떠난 것은 5월 8일. 일본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다. 이준 일행과 만났다는 외무성 기록은 없지만 같은 시기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이준과 헐버트는 전부터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며칠 뒤인 5월 21일, 이준과 이상설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서 이위종과 합류한다. 세 사람은 베를린을 지나 6월 25일 마침내 헤이그에 도착합니다.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것은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 을사조약이 대한제국 황제의 뜻이 아니라 일본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미리 조치를 취한 뒤라 세 사람이 회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됐다. 본래의 뜻이 좌절되자 헤이그 특사들은 전략을 바꿔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다양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평화운동가들에게 대한제국의 사정을 알렸다. 이는 작지만 큰 울림을 주는 활약이었다. 그런데 극동의 작은 나라 소식이 어떻게 유력한 매체들에 실릴 수 있었을까? 결국 참석하는 문제만 우리가 실패를 하지만 충분히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변에는 헐버트에 보이지 않는 헌신과 노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헐버트는 네덜란드로 바로 가지 않고 스위스, 프랑스 등을 방문한다. 이렇게 길을 돌아서 간 것은 단순히 세 명의 특사를 보호하기 위한 연막작전만은 아니었다. 이미 우리가 회장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안 헐버트가 유럽 여러 나라를 돌며 언론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종이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콜롬비아 대학교에 남아있는 문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종은 헐버트에게 특사 임명장과 함께 친서를 맡겼다. 그 편지의 수신인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당시 대한제국과 수교를 맺고 있던 9개국 국가 원수였다.
고종은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를 즈음해서 대대적인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부당하게 체결된 을사늑약을 무효화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이준,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헐버트를 특사로 임명한 것이다. 헤이그 특사 파견 자체가 고종 황제로 봐서는 실패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세계 만방에 이런 역할을 호소할 수 있었고, 또 그 중심에 헐버트 박사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헤이그 특사 사건 얘기할 때는 헐버트가 제외돼 가지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세 분만 말씀하시는데 뭐 사특사 해도 과언이 아니고. 평화회의 참석도 무산되고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일제가 고종을 퇴위시켜버림으로써 친서 전달도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러나 4명의 특사들을 통해 고종의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본이 오랜 시간 배후로 주목했고, 실제로 고종의 밀명을 받았던 인물 헐버트. 어떻게 미국인인 그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1895년 일본의 낭인들이 궁 한복판으로 쳐들어와 왕후를 무참히 살해한다. 그리고는 시체에 석유를 뿌려 불살라버린다. 을미사병. 왕실 경호대조차 왕후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왕후를 죽이고 세자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제의 만행 앞에서 고종은 속수무책이었다. 마음 편히 먹고 마시고 잠들지도 못했다. 혹여 일본인들이 음식에 독을 탈까, 침실로 쳐들어올까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이다. 이에 당시 서울에 머물러 있던 미국인들은 직접 조리한 음식을 고종에게 제공했고, 불침번을 서기도 했다. 자신들이 곁에서 지키고 있으면 일제가 함부로 고종을 어찌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이때 불침번을 자취한 이가 바로 헐버트다. 아내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한나라의 왕. 그토록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친구였기에 고종은 헐버트에게 국가의 존폐가 걸린 임무를 맡길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그 밤들, 고종과 헐버트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헐버트가 고종의 밀명을 받은 것은 헤이그 때 외에도 2번이 더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특명이었을까요? 헐버트가 고종에게 첫 번째 밀명을 받은 것은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얼마 전이었다. 당시의 상황은 독립기념관에서 보관 중인 헐버트 제자의 일기에도 등장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성근 일기라고 김규식, 언더우더, 헐버 등이 회비하면서 시국을 우려하다 대황제 폐하의 밀지를 봉하여 차를 만국에 알리고자 선생을 우선 미주로 파견함이르라. 1905년 10월 22일 헐버트가 고종의 밀지를 품고 미국으로 떠난다. 국권회복운동기, 특히 이 우리가 갱술국치 이전에 중요한 활동을 했던 외국인으로 친다면은 대한매일 신보를 설립했던 베델과
그다음에 우리를 전쟁을 종군을 하면서 한국의 그 실상을 정리했던 프레드릭 맥켄지의 인물들, 또 유경공원의 교사로 와가지고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헤이그의 특사로 활동을 했던 아주 헐버트 같은 그런 인물들, 이 인물들은 국권회복운동기에서 아주 중요한 외국인이었죠. 이들의 그 역할은 정말 그 당시 한국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1904년 2월에 발발해 1905년에 끝난 러일 전쟁에서 주변국들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승리한다. 일제가 동아시아의 판도를 뒤바꾸며 세계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러시아가 물러나자 일본은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을 위협했다. 이에 고종은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이 중요한 임무를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가 관건이었다.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대한제국의 편에서 상황을 설명해줄 100%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민영환 선생이 당연히 그 헐버트 박사를 추천을 해서 이 미국의 고종 황제의 특사로 임명을 해야 된다. 근데 일본이 모르게 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밀사로 그 가시게 되는데 고종 황제도 내가 가장 신임하는 분이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모든 조건에서 헐버트가 적임자였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제국의 위급함을 알리는 고종의 친서가 어떻게 그에게 무사히 전달될 수 있었을까? 당시 고종은 일본의 철저한 감시하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미국인이긴 했지만 기세등등했던 일제에 맞선다는 것은 그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이 하고 있던 모든 일도 중단한 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기록. 그의 회고록에서 당시의 심경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일을 그만둬야 함을 뜻했다. 내가 일본의 악행을 세계에 폭로했기 때문에 이미 나는 깊이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한국을 손에 넣으려 한다면 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워싱턴에 서신을 전달한다면 나라와 백성을 향한 국왕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이었다. 임무를 맡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주저없이 받아든 고종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일제가 대한제국 국민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간곡한 부탁. 이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로 가면 올 줄 알았어요. 선의 조초가, 알선이, 중재가. 1882년 조선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조미수호 통상조약. 제3국이 조선과 미국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서로 도움을 준다는 선의조처의 약속이 첫 번째 조항에 들어있다. 옛날엔 공동방위조약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이 시기에 갈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라는 것은 선의 조처를 하겠다. 알선을 해서 피해를 막고 침략을 막고 우위를 계속 돈독히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외교 언어로서 가장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을 떠올리고 고종은 도움을 요청하는 특사로 헐버트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 대통령은 만나주지 않았다. 이미 미국 정부는
일본과 테프트가스라 밀약을 체결해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각각 차지하기로 합의를 끝낸 상황이었다.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헐버트는 백악관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게 답답할 뿐이었다.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다 헐버트는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된다. 대한제국의 모든 외교권을 일본이 감리 지휘하고 서울에 일본 통감이 주재한다는 보호조약의 체결 소식. 루즈벨트 정부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는 을사조약으로 더 이상 고종의 친서가 효력이 없다며 외면해버린다. 헐버트는 미 정부가 대한제국을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런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무시하고 미국이 일제편을 들자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헐버트는 한 장의 전보를 받는다.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조약은 무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자신은 결코 서명하지 않았다는 고종의 목소리였다. 이후부터 헐버트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한국을 위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본국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에 더 전념한 경우가 많거든요. 헐버트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것을 초월해서 진짜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평화, 평등, 자유, 인권, 침략에 대한 저항, 이런 이제 보편적인 원리로 행동했던 분 같아요. 헐버트, 그는 어떤 사람이었으며 그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였을까? 그 대답을 알아보기 위해 후손을 찾았다. 이미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헐버트 기념사 회장이 동행했다. Nice to meet you. Yes. Hello. What are you doing this time? Is it another lecture? 헐버트의 외손녀인 주디 씨는 할아버지와 2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였냐는 질문에 주디 씨는 제2의 고향이었지만 모국보다 더 각별했을 거라고 답했다. But I think it was hard for her while he was alive. I remember my mother whistling this tune. She was a great whistler. And we would ask her what she was whistling, and she would say, oh, just some little tune that I used to know. And then I asked my grandfather, what was this tune? And so I remember something about this, but I don't remember the whole thing. But now that I see the notes, it does sound somewhat familiar. So I suppose I can try to sing it if you want. Ararung, ararung, araririu, ararung, isa. I can't pronounce it. Oisa. Is that it? Padiora, munyum sachai pakayen mu, hongkokai panyang mironiranda. Good. Great. Does that sound familiar? Yes. It does? Great. Yes, he said. 한국의 민요도 배우고 흥부놀부 이야기도 들었다고 한다. 헐버트가 중국과는 다른 독창적인 한국 문화를 많이 아꼈다고 주디 씨는 전했다. 주디 씨 집에는 수많은 저술, 사진 등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묻힌 곳에 보내는 게 옳을 것 같다며 후손들이 대부분을 한국에 기증했다. 그런데 이번 방문에서 헐버트의 특별한 물품을 발견했다. My grandfather's will? Yeah. Which will was that? He had so many wills. Excuse me. 뭐라고 쓰였네? 여기 또 뭐가 있네? 유언장은 2개였다.
두 번 다 한국에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1999년에 여기는 사인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그때 오시기 전에 미국에 유언장을 써놓고 오셨네. 1949년 마지막 유언장과 1909년 헤이그 특사 이후 다시 한국에 오면서 죽음을 각오하며 헐버트가 준비한 것이다. One was to be able to return to the Korean people the emperor's private fortune, which he had been commissioned to go and take from a Chinese bank, only it was in a German bank in China. And he was to take that money and deposit it in the United States so that when Korea was ever reunited or released from the Japanese, they would have this money to start the country again. And of course they got there and the Germans had given the money to the Japanese. There was no money. But he still kept that draft, took it home with him. 고종의 마지막 소원. 이것이 헐버트가 받은 세 번째 밀명이었다. 1909년 유언장까지 준비하면서 헐버트가 이 땅에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고종으로부터 이 밀명을 받는다. 일제의 눈을 피해 상해에 있는 독일은행에 예치해둔 비자금을 찾아오라는 것이었다. 고종은 헐버트에게 친히 위임장을 써주면서 자신의 소원을 이뤄달라고 부탁했다. 독립자금으로 쓰기 위해 예비한 비자금은 금과 은 그리고 현금 17만 불.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했을 때 1000만 불이 넘는 막대한 돈이다. 고종이 헐버트에게 이 돈을 찾아오라고 명한 것이다. 그 돈은 어떻게 됐을까? 통감부에 보고한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일제가 이미 빼돌렸던 것이다. 고종 황제가 이 자금을 은행에다 투입할 때 두 가지 안전 장치를 했습니다. 첫째는 독일 영사라금 이걸 보증해라. 내 친서, 친필 서명 없이는 이 돈은 절대로 인출될 수 없다. 그 각서를 받고 은행에 통보를 한 겁니다. 이런 조건으로 이 돈을 예금하니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미리 찾아갔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게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헐버트 박사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돌아가실 순간까지 그건 불법 인출이다. 독일 영사가 보증한 것도 어기고 은행이 약속한 것도 어겼는데 어떻게 이 돈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아마 돌아가실 순간까지도 이건 불법 인출이니까 원래 돈을 찾아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일제는 고종의 마지막 꿈까지 강탈했다. 상해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헐버트는 이것만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며 평생을 매달렸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국 최초의 근대식 공립교육기관인 유경공원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고종에 의해 설립된 학교죠. 헐버트는 이 학교의 교사로 미국에서 초빙된 인물이었습니다. 헐버트가 이 땅을 처음 찾은 건 1886년. 그리고 125년 뒤 우리는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살고 있다. Oh my gosh, very difficult.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어떤 때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추측해야 돼요. If there's a double lilt, I can't say it the more L sound like 잘 어울려 to fit together well. I can't say those kinds of words. 그럼 3년 만에 책을 쓸 수 있다는 게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순도 발음도 달라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배우는 게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읽고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집필한 미국인이 있었다. 바로 헐버트다. 3인 필지의 내용은 세계 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나라, 즉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을 비교하는 그런 묘사들이 들어있고, 또한 전 세계를 아프리카 대륙, 아메리카 대륙 등으로 나누어서 지도도 함께 넣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계 지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인 필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로 된 서양식 교과서다. 선비와 백성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뜻의 제목은 신분과 상관없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헐버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헐버트 선교사는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은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3인 필지를 통해서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헐버트가 유경공원 교사로 온 지 3년 만에 어떻게 이런 한글 교과서를 완성할 수 있었을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당시, 헐버트는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따라하며 우리말을 배웠다. 고종 황제가 특별히 세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로얄 칼리지, 왕립 지도자 교육원을 유경공원이라고 했습니다. 교장각에 보관된 유경공원 등록에는 설립 목적과 학생 명단 등이 나와 있다. 관리와 양반 자제들에게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던 유경공원 학생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도 있었다. 헐버트는 이완용이 매우 똑똑해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랬던 그가 친일파가 돼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대역적이 됐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인데 영어를 해독하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친구가 됐으니까 미국에 요청을 해서 선생님 세 분을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먼 동양의 나라에서 교사를 찾는다는 말에 청년 헐버트는 선뜻 응했다.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고종이 설립한 유경공원에서 헐버트는 상투 틀고 붓을 든 학생들에게 열성적으로 영어를 가르쳤다. 유경공원 외에도 헐버트가 교사로 근무한 학교는 더 있었다. 여기 보이는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이 1900년대에 설립됐던 관립중학교의 본관 건물이거든요. 그 해방 이후에 경기고등학교로 정착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학교에서 헐버트가 교관, 즉 말하자면 요즘 교사로 있었던 바로 그 학교이기도 한 것이죠. 유경공원이 문을 닫은 뒤 헐버트는 대한제국이 설립한 최초의 중등교육기관인 관립중학교에서 다시 교편을 잡았다. 교과서를 손수 만들 정도로 가르치는 일을 사랑했던 선생님. 관립중학교 시절 헐버트의 제자였던 오성근은 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스승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임순 여사님 댁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예. 오성근은 관립중학교에서 헐버트에게 영어를 배워 불과 몇 년 만에 자유자재로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이분이 헐버트시고, 이 사랑방에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소리를 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 우리도 배울 때 막 그 독서 큰 소리로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들으시고서 저놈 자식들 공부는 안 하고 청개구리 같은 소리들만 하고서 있다고. 그런데 그렇게 영어를 갖다가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제 거의 다 영어로 쓰셨어요. 오성근은 후에
정부와 관련한 통역 업무를 맡기도 하고 헐버트가 각종 출판하는 일도 도왔다. 관립중학교에서 영어만 가르친 게 아니더라고요. 한 7과목, 역사, 정치, 지리, 화학까지도 가르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하셨고, 또 그 헐버트 선생님이 내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선이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 와서 그렇게 지금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이 어려운 나라를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셨던 것 같아요. 헐버트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 발간에도 기여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한글 표기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 이를 도입하면 이해가 더 쉽다고 강조한 이가 바로 헐버트였다. 이미 그 전에 헐버트가 간행하던 한국소식이란 잡지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단어를 떼고 붙이는 것에 따라 어떻게 뜻이 달라지는지를 장비가 말을 타고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독립신문이라는 한글로만 쓴 신문을 서재필, 주시경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대단히 또 큰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역사책을 또 한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에, 또 국내에도 그 책을 냈습니다. 영문으로 한글의 우수함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 세계화의 최초 그 업적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볼 때 헐버트는 독립운동, 또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한 일도 중요하고 대단하지만 이 한글을 널리 나라 안팎에 알리고 가르친 일은 대단히 그 의미와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접하며 그에 매료된 헐버트는 서양식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한편으로 한국의 역사나 전래 동화들을 서방에 알리는 일에도 열심이었다. 한국인들은 흥이 있는 민족으로 음악을 매우 사랑한다며 잡지에 아리랑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때 실린 악보는 서양식 음계로 표시된 최초의 아리랑이다. 얼싸 배 띄어라 문경.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특히 또 그 서울에 있던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그 고문들에 의해서 운영되던 코리아 레파지터리라는 잡지, 그 편집도 담당하고 해서 한국을 국외에 알리는, 그리고 한국의 자력근대화를 상당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잘 서포트를 하면은 좋은 그 문명국이 근대적 문명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조선의 마지막 시대에 찾아와 대한제국의 짧은 역사를 지켜본 헐버트. 그는 회고록을 비롯한 다양한 저수를 통해 자신이 한국을 알게 됐고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인과 함께 싸우게 됐노라고 고백했다. 헐버트의 저술 활동은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나카라는 일본 대신이 경천사 10층 석탑을 무단으로 일본으로 가져가 이를 고발한 것이었다. 일본 국내부 대사인 다나카가 석탑을 가져갔다는 소식을 듣고 개성까지 찾아가 현장을 확인한 헐버트는 재팬 크로니클지에 이를 기고했다. 이어 뉴욕타임스에 고발하고 만국평화회의가 진행 중이었던 헤이그에서도 폭로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석탑을 돌려주었고, 경천사 10층 석탑은 현재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국보 86호인 경천사 10층 석탑. 이 탑이 원래 일본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그 과정에서 헐버트의 활약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헐버트의 저서 대한제국 멸망사에는 꽤 많은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일본이 땅을 몰수했을 때 이에 강력히 반발했던 한국인들을 처형하는 사진입니다. 헐버트는 일본의 무자비한 대한제국 약탈을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땅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한국인들이 헐버트를 찾아왔다. 헐버트는 외국인 소유의 땅은 빼앗지 못할 거라 알고 일푼의 땅을 구입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명의를 이전해 주었다. 약탈이 끝나면 같은 값으로 다시 팔겠다는 확약서도 따로 만들어 주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라가 비통에 빠졌을 때 헐버트는 대한제국 멸망사를 집필한다. 이 책에서 헐버트는 을사늑약의 울분으로 자결한 민영환을 애도하며 그의 애국 충정의 정신이 한국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라 말했다. 그가 사망 당시 입었던 피 묻은 옷을 마루 밑에 넣어두었는데 거기서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헐버트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치신 게 항상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고 뭐든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에까지 열심히 해서 해가면은 나중에 다 이룰 수 있는 거니까는 항상들 열심히들 해라 이렇게들 가르쳐 주셨다 그러죠. 헐버트가 졸업한 다트머스 대학교. 청년 시절의 헐버트가 조선에 교사로 가겠다고 결심을 한 곳이기도 하다. 그가 졸업 50주년에 학교에 제출한 신상 기록부에는 고종의 밀사로 활약했던 내용이 들어있다. 밀사로서의 3가지 임무 다 실패로 돌아갔지만 헐버트의 꿈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1800만 한국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싸워왔으며 한국인들에 대한 사랑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다. Yes, he apparently felt very much in love with your country. 그 한국에 오기 전에 그럼 한국을 인식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전혀 인식은 못했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옷을 입는지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은 단지 그분이 이제 평소에 학업에 그 열중하면서 세계 지리나 이런 데 밝았기 때문에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았다. 그리고 한반도가 그 극동의 한 모퉁이에 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한국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왠지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한국에 가고 싶다고 느꼈답니다. 극동의 작은 나라로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훗날 자신이 한국어로 말하고 쓰고 한국 역사를 기록하고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게 될 줄 짐작이나 했을까. 그의 책 대한제국 멸망사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헌사가 적혀있다. 비방이 극에 이르고 정의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 나의 지극한 존경의 표시와 흔들리지 않는 충성의 맹세로서 대한제국의 황제 폐하에게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역사가 그 종말을 고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지만 장차 이 민족의 정기가 어둠에서 깨어나면 잠이란 죽음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한민족에게 바칩니다. 시대의 안타까움 대신 독립과 번영의 꿈을 심어주고자 했던 헐버트.
고종의 마지막 밀명을 받고 떠난 지 40년 만에 사랑하는 이 땅에 돌아와 영면했다. 호머 헐버트. 그는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을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역사 속에서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겁니다.